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부부간의 법률관계, 그 중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오늘은 이 이혼에 대해, 특히 그 중에서도 이혼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나도 당신이랑 못 살아. 이혼해. 자, 둘이서 평소에 마음 안 맞다가 하나는 마음 맞았죠? 이렇게 의사가 합치된 경우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예로 나랑 이혼해줘. 싫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협의 이혼의 절차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인데요. 이때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어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이런 조건이 없으면, 즉 부부가 양육권 합의도 안 하고 이혼 신청을 해버린다면 나중에는 서로에게 아이를 떠넘기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양육권이랑 친권자 결정을 해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법원은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뒤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고 이혼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차로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해 두세요. 그렇다면 이제 재판상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식 민사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까요? 네, 거쳐야 됩니다. 사실 민법상 조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절차일 뿐 필요적 절차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당사자들이 조정이 싫다 그러면 바로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상 이혼에서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그 다음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재판상 이혼에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재판까지 가게 되면 입증을 해야 되죠. 말하자면 부부가 서로 바닥까지 가야 돼요. 그 입증하는 과정에서 분명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영역들이 많겠죠.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거쳐서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적당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정 전치주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때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이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하는데요. 민법 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혼 판결의 확정 절차입니다. 심리 결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혼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혼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혼 신고는 협의 이혼에서의 이혼 신고와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는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이혼 절차를 한눈에 빠르게 훑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영상을 마칠게요.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 판결이 있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협의 이혼일 때를 예로 들어보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해버렸어요. 이때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이혼 신고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혼 판결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하러 가는 경우 사망을 했다면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 둘의 차이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